안녕하세요, 리포츠입니다. 게임 체인저 손흥민은 확실히 토트넘을 구했습니다. 사우스햄튼에게 선제골을 먹힌 토트넘에게 페널티와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동시에 이끌었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심판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케인의 오프사이드 골과 도어티의 차징 판정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한 명이 빠진 소튼에게 1대1로 비겨야만 했죠. 토트넘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린 소튼의 에너지에 밀리는 게 느껴졌죠. 결국 25분에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에게 실점하며 1대0으로 끌려갑니다. 그 이외에도 소튼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던 토트넘의 흐름을 바꾼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38분 윙크스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손흥민이 침투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스루패스를 줍니다. 이걸 손흥민이 치고 나가자 그대로 1대2 찬스가 됐고 소튼의 수비수 살리수에게 페널티를 얻어냈죠. 거기다 살리수에게는 이미 경고가 있었고 이 파울로 경고 한 장을 더 받으며 퇴장을 당합니다. 전방 압박으로 몰아치던 소튼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를 케인이 넣으며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이렇게 전반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팬들은 토트넘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소튼이 수비가 강한 팀도 아니고 거기다 퇴장을 당했으니까요. 얼마 전 현지 언론에서 프리미어리그의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뽑힌 손흥민이 다시 한번 토트넘에게 흐름을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답답했던 토트넘을 구해내는 한 줄기의 빛 같았죠. 하지만 경기의 흐름은 오늘의 심판 앤서니 테일러와 VAR 심판 마틴 에키슨에 의해 다시 바뀝니다. 문제의 장면은 두 번 나옵니다. 52분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으며 윙크스의 로빙 패스를 받은 케인이 그대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리플레이로 봤을 때 소튼의 최종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었으니 온사이드라고 생각했지만 VAR 판독 결과 케인의 오프사이드였죠. 그 이후 나온 선긋기는 꽤나 황당했습니다. 소튼의 수비수 다리와 케인의 어깨를 기준으로 두며 케인의 어깨가 소튼 수비의 다리보다 앞서 있었으니 오프사이드다 라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확대해보면 정확히 어깨도 아닙니다. 대충 팔꿈치와 팔뚝 그 사이였죠. 스프린트를 쳤을 때 반사적으로 팔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기준이면 옵사에 걸린 선수들이 아주 많아지겠네요. 토트넘의 팬 계정 스퍼스 앱도 해리 케인은 확실히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VAR이 얼마나 나쁜지를 또 보여줬다 라고 말했고, 소튼의 팬도 난 사우스햄튼 팬이지만 이건 우스꽝스럽다, 이번 시즌 오프사이드에 대해 VAR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 라며 의문을 품을 정도였죠. 하지만 더 의아한 장면이 66분에 나옵니다. 토트넘의 크로스가 소튼 수비의 몸에 맞고 크게 튀어오릅니다. 이걸 소튼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와 토트넘의 도어티가 경합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포스터가 공을 흘렸고 이게 하필이면 포스터의 뒷발에 맞아 그대로 자책골이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토트넘의 반칙으로 인정됐죠. 그러니까 같이 뛰어든 도어티가 포스터에게 차징 파울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차징 파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일단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골키퍼의 보호가 먼저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에선 도어티가 먼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오히려 포스터가 도어티에게 달려든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도어티가 무리하게 밀쳐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정만 보면 포스터가 공을 잡으려다 놓쳤고 그게 가슴 아래로 흘러 발을 맞고 들어간 겁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케인의 오프사이드보다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간다면 사실상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의 공중경합이 불가능해지는 수준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도어티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붙지도 않았고 같이 뜨기만 했을 뿐인데 차징이라면 그 기준이 너무 빡빡해 보입니다. 이걸 본 골드 기자도 이건 확실히 골키퍼의 자책골이 됐어야 했다 라고 말했죠. 아무튼 토트넘은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에서 심판의 애매한 판정과 체력 고갈로 인해 비기고 말았습니다. 경쟁자인 웨스트햄의 승리로 인해 순위는 다시 6위로 내려갔죠.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뛴 손흥민, 케인, 호이베르, 레길론, 로얄은 지쳐 보였고 교체로 들어온 모어라도 그랬습니다. 선발로 나온 알리는 또 무기력했죠. 그래도 손흥민은 품목 기준 7.8점을 받으며 페널티를 넣은 케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5경기 연속골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퇴장과 페널티를 이끌어내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며 2021년을 마친 손흥민. 이제 또 3일 뒤에 2022년의 첫 경기인 와포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력을 제대로 채우고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확실히 박싱데이는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박싱데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